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인데요. 오늘은 좀 할 이야기 많습니다. 중국의 국가 부주석이요, 암살당했습니다. 조깅하다 죽었대. 시진핑이가 5월 19일 이후로 실종됐고요. 미국에서는 한국에 올해 대선 2번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몇 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때는 좀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이가 당선돼야지 국제선거범죄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증거를 체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왜 빨리 승복을 했냐 하는데, 뭐 저희한테도 통보가 왔으면 김문수 후보한테는 통보가 안 갔겠습니까? 갔겠죠. 자, 미 의회에서요, 한국 대선 부정선거였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 세계에 뿌린답니다. 그러면 한국의 한국의 좌파들도 그거 받아보고 이제 완전히 멘붕 걸릴 거고, 한국에서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음모론자들이다 이랬는데, 음모론자라고 말하는 놈들이 음모론자가 되고 부정선거 공범이 되는 거예요. 왜? 미국 의회가 음모론자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자인가요? 미국의 언론사들이 음모론자고, 전 세계 EU의 의회에서 뭐 그런 게 나오면은 걔들은 음모론자인가요? 근데 미국에서 나오는데 한국에서 안 받아 쓴다고 한국 언론들이, 그러면 한국 언론들이 공범인 거지. 그러니까 전세가 뒤집어진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자, 이재명 축출 작업이 들어갔고요. 백악관에서 한국 선거 논평을 좀 해달라는 기자들의 서면 질의에 서면으로 백악관 그냥 대변인도 아니고 백악관 뭐 그냥 직원 이래가지고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 그리고 뭐 중국의 개입을 반대한다. 뭐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번에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 그래서 당선됐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전화를 안 받는 게 어차피 2달 뒤에 간탄화 갈 놈인데 뭐 알아봤나. 그거고요. 길거리에서 발견된 투표함 등 부정선거 증거들 이번에 보여드리겠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동영상하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18년부터 이렇게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걸 해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침략하는지를 저희가 국민들한테 알렸고요. 그리고 요즘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의 선교사들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런 방송들을 저희가 몇 년 전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31편을 만들었는데, 그 방송을 지금 북한의 단파 라디오로 쏘아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할 때 국민 여러분, 북한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 밖에 나가시면 탈북하시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씀하시고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가세요. 이런 멘트를 계속 쏘아보내고 있습니다. 자, 대북방송 한 달에 이것도 한 200만 원 들더라고요. 광고 전파 송출료가요. 자발적 구독료를 좀 많이 내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대북방송 좀 지원 좀 해주시고 반중운동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영상을 한 프로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을 한 편 보고 갈게요. 영상을 한 편 보시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종이봉투에서 이거, 끄집어내죠? 종이봉투에서 막 끄집어내요. 빳빳한 그 종이가 그냥 빵봉투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구겨진 신권이 이렇게 다발이 발견되고 하는 게 저렇게 그냥 이번에 뭐 저렇게 한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은 90장이 넘도록 그냥 넘버 원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인데 바코드가 보이시죠? 아래 바코드가 보니까 사전투표 용지인데, 사전투표 용지에 어떻게 이재명 90장 넘게 이재명만 나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이렇게 이재명 찍어 놓은 걸 저렇게 어디 빵봉투에서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통째로 무더기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이거 선관위 직원이 있잖아. 선관위 직원이 여기 뒷짐지고 이 파란색 이 양복 입은 사람이 보고 있잖아. 망을 보잖아. 망을. 이게 뭐냐면 선관위가 지금 조직적으로 범죄를 한다는 거지. 망 보고 있잖아. 망. 안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안 뜯어져. 그래가 손으로 이렇게 풀이 붙은 것처럼 그러니까 안 뜯어져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힘겹게 뜨는 거야. 힘겹게. 용지가 하나도 원래 접어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지 말라고. 우리가 비밀 투표니까 접어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안 접힌 거예요. 저기 왜 저렇게 돼? 왜 저렇게 뭐 밑에 또 있나? 이거 미디어 F라는 데서 나온 유튜브 채널 미디어 F에 가시면요. 여기 게시물칸에 이래 있어요. 여기 여기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여기 있죠? 보이시죠? 투표함이 밖에 있어. 길거리에 있어. 길거리에. 가방 이렇게 얹어져 있고. 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가지고 자, 그래요. 자, 국가 부주석 죽었고 시진핑이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졌고 중국 BYD 전기차 딜러들 줄줄이 파산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전기차 BYD가 파산하면은 한 몇 개월 안에 파산한다. 파산하면은 중국 업체가 죽으면 한국 업체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전차 그 시장 다 먹는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합의 완전 그 위반했습니다. 착한 사람 그만하겠다. 그랬고 8월 이후 이 관세를 또 대폭 인상을 한대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 줄도산하고요. 코로나 3년 동안 이미 당시 4억에서 5억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올겨울에 또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트럼프가 이란산 에너지 구매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때린다고 했는데 이란 에너지의 90%를 중국이 사갑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은 이러면 뒤지고 저러면 죽고 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진핑이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부주석이 조깅하다 갑자기 사망했는데 심장마비래요. 원인 불명. 요즘에 최근에 시진핑 측근들 많이 죽었죠. CIA가 암살용 모기 드론을 이렇게 개발했는데요. 저런 거를 가지고 독약을 묻혀가지고 그냥 가서 물어버리든지 아니면 자폭을 하든지. 그렇고 시진핑이는 8월 달에 뭐 교체된다고 합니다. 자, 뭐 중국은 올해 끝났어요. 끝났고, 자, 고든창 변호사가 방금 끝난 한국 선거에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재명 축하하는 것을 보류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4일 날 이런 트윗을 썼네요. 한국에서 선거 끝나자마자 이게 쓴 거죠. 자, 그러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대선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없네요? 나중에 알려줄게. 이 뭐예요? 이재명이는 어차피 중간에 사라질 놈인데 그 뭐 준비 안 했다. 그런 의미를 돌려서 하는 이야기고요. 한국 대선의 경우 백악관 뒤에 막아 이 딥세이트를 100명을 날린 이 철혈 여인인데 트럼프의 최측근 핵심인데 공산주의들이 승리했다. 뭐 그렇게 했고요.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6월 18일 날 선거 나오고 파기환송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미 유죄인데 형량이 결정된다. 그리고 아마 한 6월 말쯤 되면은 아마 그 확정 날걸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이번 대통령 무효되는 거고 지난번 국회의원 무효되는 거고 그러면 지난번에 434억 토해내고 이번에 580억인가 토해내고 하면 1022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는데 파산한다. 자, 그리고 7월 1일 날 법카 유용 재판 있고 7월 20일 날 대북 송금 재판 있고 아마 올 연말쯤 되면은 긴급 체포돼 가지고 미국의 법정에 서게 되고 관타나모행에 갈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6월 4일 날 이번에 그 국제 선거 감시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6월 4일 날 선거 끝나자마자 스티브 배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에 있던 스티브 배넌이 하는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선관위는 선거 범죄 집단이다. 선관위
그리고 한국 언론, 민주당, 중국으로 이어지는 국제 범죄 증거를 잡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뭐 쭉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모스탄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에. 근데 이분이 이제 다니엘서 5장 6장을 했는데요. 다니엘서 5장 5장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막 물건들 훔쳐와가지고 파티를 하니까 갑자기 허공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더만 벽에다가 막 쓰는데 그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느부갓네살 너 왕 조금 있다가 죽어 이 새끼야. 깝치지 마 임마. 이 존만한 새끼야. 그런 거를 써놨다는 거야. 이 사람 손가락이 허공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재명이 너 조만간에 관타나모 가 이 존만한 새끼야. 깝치지 마. 너 한국 대통령 아니야. 임마 이거 우리가 이번에 너 잡으려고 이 새끼야. 너 그냥 당선되게끔 놔둔 거야. 그 이야기를 뺑뺑 돌려서 해놓은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나오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후보가 다시 부활하는 뭐 그런 거를 뺑뺑 애둘러서 이제 이야기를 설교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엠버서더라고 뭐 엠버서더 모스탄이라 나오는데 엠버서더가 대사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형법 대사야. 트럼프 형법 대사. 트럼프 정부의 법률 자문인데 법률 자문 대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한국 선관위는 선거 범죄 집단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5장 6장을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 예배 들으러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들으러 와가지고 근데 주일 예배 들어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지 왜 그 모스탄이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거지.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뒤진다. 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나온다. 이거 이재명이 조만간에 뒤져 이 새끼들. 깝치지만 선거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윤석열 김문수 부활한다. 뭐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맑게 알아먹어야 돼. 자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 이랬었네요. 존 밀스 대령이 자 시민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선거 사기 사례를 X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보험 정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랬고요. 그리고 모스탄 대사는 이번 한국 선거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대선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대. 왜 범죄 수집 해가지고 미 의회 보고서 내면은 그 보고서가 전 세계 각 국가에 다 가게 되고 전 세계 언론에서 한국에 이번에 대선에서 이러한 부정이 있어가지고 이재명이가 당선됐다. 그렇게 딱 그 보도가 나면요. 그래 되면 한국의 좌파들이 고립되겠죠.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병신 쪼다 새끼가 되는 거고, 야, 너 영어 못 읽나? 야, 미국 의회는 저 바보들이라서 부정선거라고 해? 저 전마들은 전부 다 음모론자야? 야, 너 진짜 서울대 나왔는데 병신 쪼다 새끼구나. 이래 되는 거야. 네, 인마, 니 영어 못 읽는데 임마 그 서울대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면 뭐하니? 서울대 영어 영문학과 나오면 뭐하니? 병신 쪼다 새끼네. 트럼프는 바보 찐 따라서 부정선거 있었다고 해? 그 음모론자야? 전 세계가 다 음모론자야? 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이래 되는 거예요. 좌파들이 이제 고립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원하는 후보자에게 예상되었다는 압승은 매우 시기상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뭐야? 이재명이 중국 공산당이 지원한 이재명이는 이재명이가 이길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매우 시기상조야. 아직 안 끝났어. 이 존만한 새끼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랜턴 U3 대령이요. 한국 대선에서 부패 수준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최선을 다해 저항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했고요. 스티브 배너는 중국 공산당이 지원하는 새로운 한국 지도부는 그 이재명이가 중국 공산당 지원으로 당선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의 뻑큐를 주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무역협정에 합의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고 발표했고요.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임스 파넬 대위는요, 한국의 선거 결과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군대를 완전히 철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랬고요. 자,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는데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하면서 이번에 당선된 새끼는 그 중국 짱깨들 영향으로 당선된 거야. 개새끼야. 그 조만한 새끼, 그 조만간에 우리가 제거해버리겠어.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내가 이게 좌파들도 들으라고 내가 일부러 좀 세게, 욕도 썩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미국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정권 이양을 축하하는 한국 국민과 함께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한테도 했는데 이 요도세자 아버지 이 새끼는 그 문재인보다 더 개새끼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지 시간 3일, 그 한국 시간 4일 이재명 취임식 하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25%에서 50%를 때렸어요. 한국의 현대제철, 포항제철 일부 공장 영업 중단 들어가고요. 이재명과 연결된 민주노총은 앞으로 줄 해고되는 겁니다. 엿먹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이재명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레임덕이 왔고요. 부산 이전 공약을 했던 HMM, 현대상선 노조가 야 강력 투쟁하겠다. 이재명이 아웃시키겠다.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취임식을 했는데 이재명이 지지자들도 안 왔어요. 민주당 애들도 안 왔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지자들 선거운동원은 뭐야? 중국인이었나? 야, 드라마 촬영 엑스트라 배우보다 인원이 동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 대사하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초청 안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약식 취임식을 하면서도 미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모두 초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미국한테 지금 미국한테 비곁을 선물하는 거지. 비곁 선물하면 그렇게 깐죽거리면은 그러면 트럼프가 관타나모 잡아가지. 자, 이 보세요. 사람 얼마 없죠. 자기들끼리 한 거야. 그리고 이번에 취임식에 기업인들도 하나도 안 왔어요. 이미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재명이 몇 개월 안에 관타나모 간다고 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들은 아유 야 이재명이 깝치면 미국으로 오세요. 뭐 그러니까 여차하면 튄다 이거지 미국으로. 자, 이재명이가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 있다 이랬는데요. 야, 이런 병신 찐따 같은 새끼가 부정선거로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니까 관타나모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춤을 추는 요도세자 앱입니다. 요도세자 앱이 6월달에 자기 아들 결혼한다며. 그러면 사람들이 쑥쑥거리겠네. 제가 요도세자 엄마야. 저기가 요도세자 장인 장모야. 아이고 저 아가씨가 요도세자 마누라야. 아이고 불쌍해. 뭐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제명아 며느리 거기는 찢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 안 할까요? 제명아 장모 거기는 찢지 마라.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뭐 그냥 조롱거리 되는 거야. 자,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이러면 5일날 통화할 거다 뭐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일정 시차 문제로 조율 중이 됐는데 트럼프는 전화 안 받지. 어차피 관타나모 갈 놈하고 전화를 왜 합니까? 어차피 한 2달 있으면 없어질 놈인데. 아이고 이제 한국 시간 6월 4일날 제발 전화 좀 받으라고 전화하는데 미국 시간 6월 3일날 트럼프는 SNS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축전 보는 나라가 일본,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네 나라인데 뭐 일본, 중국이야 옆 나라니까 그 의례상 보낸 거고 중국이야 자기 똘마니가 됐으니까 축하한다 한 거고 베트남은 한국에 뭐 먹을 거 있나 이제 뭐 그거 보는 거고 파키스탄은 뭐 여기는 왜 했냐? 나머지 나라는 축하 전화 같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 전 세계 각국에 전화 돌려가지고 야 한국 이재명은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당선된 애완견이야. 이 새끼는 어차피 대북 송금으로 수개월 안에 재선거 해야 되고 한국에 이 새끼 조만간에 관타나면 우리가 잡아갈 거야. 그냥 축전 보내지 말라고. 너 개망신 당하니까. 뭐 그렇게 전화 한 통씩 돌리지 않았을까요? 자, 윤석열 당선인은 바이든 미 대통령하고 전화를 해 당선 수락 5시간 만에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야 전화 좀 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12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유 우리 함정 좀 도와주세요. 함정 건조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화가 안 온다. 아니 관타나모 가는데 자 보세요. 불법 대북 송금 이하형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상 확정됐죠. 2019년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송금 유죄. 이재명 앞으로 여적죄 조사도 수사 받아야 될 거예요. 여적죄는 사형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도 또 기소된 상태입니다. 아, 진짜 많이도 헤쳐먹었다. 자, 이재명이 피고인 대북 송금 관련 미 정부에 고발됐다. 미 국무부 한인 목사님이 미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 인권노동국하고 유엔하고 미 재무부에다가 세 곳에 고발했어요. 대북 송금 대북제재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이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CIA, FBI가 사전에 공작을 한 거지. 무슨 한인 목사님이 그 영어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무슨 뭐 매초를 위반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미 재무부, 국무부, 유엔 세 곳에 동시 고발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에? 달러 대북 송금 범죄는 미 FBI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CIA하고 FBI가 이재명이 뭐 대통령 되더라도 잡아가려고 딱 이렇게 사전에 깔아놓은 거지. 유엔 안보 결의안 17185 23975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재명이가. 그래서 이제 미 의회에서 이재명이 당선시켜놓고 미국에서 당선 부정선거 하게끔 냅둬놓고 증거 수집해가지고 미 의회 보고서에 이번에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는 중국에 의해서 당선되었다. 한국의 선거는 이건 무효다. 뭐 그래가지고 뭐 언론에 돌리고 전 세계 돌리고 하면 이재명이는 병신 찐따가 되고 그리고 6월 18일 날 선거법 위반 그거 나오면은 이제 최종식 나오면 한 6월 말쯤 돼가지고 아마 박탈 당할 겁니다. 대통령직 박탈 당할 거고. 그런데 지금 지금 모스탄 대사가 한국 중앙선관위는 선거 범죄 집단이다. 이건 대놓고 이야기했고요. 윤회 장관들 집단 사퇴하라. 장관들이 사퇴를 해버리면요, 국무회의가 통과가 안 됩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올라오면 국무회의 심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뭐 통과를 시키든지 하는데 국무회의가 없으면은 법안 심사도 안 되고 통과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이거 사퇴 쓰라 이거지. 사표 쓰고 나오라 이거지. 그런데 윤석열 정권 장관들을 내란죄로 사형시키는 법안도 앞으로 통과가 될 건데 월급 더 받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버러지 같은 기생충 같은 서울대 출신 장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서울대 출신들의 기생충 같은 본성은 누구를 보면 아냐면은 한동훈이를 보면 안다. 한동훈이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진짜 인간이 아니죠. 자, 국제선거감시단 충격 성명서 선거에 비정상적 요소 개입했다. 부정선거 했다고 아예 그렇게 발표했고요. 이재명이 선거법 유죄 60일 안에 다시 대선 충격 상황 터졌다. 지금 뭐냐면 법안을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보름 안에 이제 이거 발표를 해야 돼요. 이 법안은 뭐 통과시킨다, 이 법안은 통과 안 시킨다, 보류한다. 그거를 만약에 발표를 하고 이 법안은 통과가 됩니다 하고 20일 있다부터 이제 발효가 된대요. 왜냐면 20일 동안 사람들한테 언론으로 홍보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이 방탄법을 아무리 빨리 만들고 해도 6월 18일 날 파기환송심 징역 뭐 몇 년 이렇게 뭐 형량이 정해지는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 형량 정해지면 대법원에서 땅땅땅 하면은 법안이 뭐 방탄법안이 생기든 말든 그냥 날아간다. 뭐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의 취임 첫날 경찰 리박스쿨 전격 압수수색했고요. 얘는 이제 죽을 사지로 들어가는 거야. 자, 김문수가 당내 민주주의 무너졌다. 퇴단식 하면서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이제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됐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당대표 공직 후보 선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를 했습니다. 사죄하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관악산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 턱걸이하고 그랬는데 지금 당에서는요 이준석이가 이번에 재정난을 파산 아마 한다고 해요. 10% 못 받아가지고 선거비용 한 30억 썼다고 하는데 돈 다 날린 것 같고, 이준석이는 명태균 여론조사 요거 비용 대납건으로 아마 구속될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권영세, 권성동 지금 김문수 단일 압박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처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도 명태균이하고 연결돼 있고 하는데 홍준표도 이번에 제거가 되고, 검찰이 오세훈 일을 서울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죠. 명태균하고 또 연결돼 있는데 아마 오세훈이도 정치생명 끝날 거고요. 한동훈이도 정치생명, 이번에 한동훈이가 탄핵 탄핵 이거 뭐 안 도와줬으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겠습니까? 좀 시끄러운데 탄핵 안 됐겠지. 한동훈이가 이게 중국이 심어놓은 간첩이다, 트로이 목마다, 이재명이가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한동훈이도 끝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아마 당대표가 되면은 알아서 나머지 시끄럽게 하던 뭐 유승민이, 홍준표, 한동훈이, 뭐 권영세, 권성동이 싸그리 지금 다 날라갔죠. 그러니까 다시 당을 재정비하면은 몇 개월 앞에 있을 선거에서 다시 뭐 유리하게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압수수색 당한 부산대 부방대 서위원장, 선거 감시가 죄냐,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경찰이 뭐 압수수색하고 난리 났죠. 국제선거감시단이 미국 보고위에 귀국했다. 감시단으로 왔지만 국민의 열정에 감동받고 돌아간다. 자, 사전투표가 끝나고 다음날 새벽에 이 사전투표 이 통이요 9개가 있었는데 여기 1개가 더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10개가 있어. 그 어디서 1개 갖다 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보낸 국제선거 감시단이 한국의 언론에서 기자회견을 여러 번 했는데, 선관위 감독관 개인 도장 안 찍고 도장을 프린트를 했다. 부정선거 환경을 조성했다. 부풀리기가 있었다. 두 번 투표하는 것도 있었다. 투표용지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왔다. 인구보다 많은 사전투표 수가 발견됐다.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의 도장 찍힌 투표지가 발견됐다. 지난 총선 당시 투표용지도 발견됐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여기저기에 다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요건 몇 번 이야기했죠. 요 보고서는 이제 작성 후 미 의회에 전달되고 EU 등 자유진영 국가에 배포가 됩니다. 한국 중앙선관위는 선거 범죄 집단이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언론이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다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선관위, 민주당, 이재명, 한국 좌파들은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같이 고립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은 이 새벽 2시 22분 30분에 그 뭐 당선이 확정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3시 22분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뭐 딱 8시 되자마자 방송 3사 공동 출구 조사해가지고 한국 리서치 입소스, 뭐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여기서 8416명 전국 325개소 투표소에서 매 5번째 투표자를 한테 물어봐가지고 8146명한테 물어보니까 이재명이가 51%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고 방송을 딱 때렸어. 그런데 전체 유권자가 4439만 1871명입니다. 그러면 8만 명 같으면 한 0.2% 정도 되는데 0.2% 조사해가지고 이재명이 당선 가능성 51% 이래가지고 때렸다는 거는, 이거는 사전에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팅값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방송 3사가 공동 심층 출구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전국 60개 투표소에서 5190명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신뢰 수준이 95%가 될 수가 있나? 0.000 몇 프로 될 건데 4439만 명 중에 5190명한테 해가지고 야, 이재명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51%다. 이거는 이미 세팅값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전자 그 개표기를 한번 그 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하니까 야, 이 숫자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당 해가지고 야, 이거 신뢰 확률 95%입니다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해놓고 이미 세팅값을 막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서 투표를 이번에 선거 방송을 보시면요. 그 현장에 방송국이 내려가가지고 현장에서 개수하는 거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면 부정선거 이게 카메라에 우연히 잡히면 어떡해? 그러니까 멀리서 찍는 거만 조금 보여주고 계속 무슨 이상한 그림 보여주고 해가지고 그 숫자만 보여줬다고 몇 프로.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세팅된 그 조작값을 계속 띄우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투표하는 거, 개표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자, 이 좌파 매체, 민주당 매체 레몬 테라스라는 데인데, 여기서 하루 만에 투표를 해보니까, 이재명이가 85표, 28.8%, 김문수가 183표, 62%.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좌파도 나눠졌다는 거예요, 좌파도. 좌파가 나눠졌는데, 그리고 전남, 전북, 광주가 491명이고 대구, 경북이 493만 명이야. 그럼 두 개 퉁치면 동률이라 보고 부산, 경남, 울산이 여기가 한 60% 통상적으로 보수 정당이 한 60% 나와. 그럼 부산, 경남, 울산에서 이기고 서울, 경기가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그 전에 골든 크로스 지지율 역전이 됐다고. 그런데 한 00시 10분쯤 되니까 개표율 40%가 조금 넘어가니까 모든 언론에서 이재명 당선 확실 자막이 뜨고 이재명 당선 소감을 내보냈으며 대통령 경호 차량을 타고 이재명이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내보내고 김문수 후보의 승복을 기자들이 막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개표소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개표를 중단하고 철수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개표기로 해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쇼만 하는 거야, 쇼. 쇼하고 이미 세팅값을 막 방송에 보여주고 해가지고 사전에 0.1%, 0.2% 여론조사 한 거 가지고 이재명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51%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작된 값을 계속 언론에 보여주는 거, 언론에. 그래 놓고 한 40%좀 지나니까는 야 이재명이 당선 확실하고 당선된 걸로 그냥 하고 김문수한테 승복하라고 압력을 넣고 그래 하니까 김문수가 한 50%쯤 됐을 때 승복하니까 야 나머지 필요 없어 다 철수해. 개표가 끝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를 10원도 안 주고 다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 1차로 검증하고 2차로 사람이 수개표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다고 선관위는 주장하나 전자개표로 집계된 내용 이미 세팅값이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중간에 이재명 당선 확실 방송 내보내고 김문수 후보가 승복 연설하자 바로 개표 중단을 하고 이 검증 절차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쇼였다, 쇼. 그러니까 아니 뒤에 지금 거의 한 50% 이상은 처음에 사전투표 통만 깎고 뒤에는 50% 이상이 거의 한 60% 가까이가 본투표 통인데 그 본투표 통은 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김문수가 이재명이 이긴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사전투표에서 52% 받았어. 본투표에서 47% 받고 그럼 김문수가 본투표에서 75% 받았으면은 사전투표도 좀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갑자기 24%밖에 안 됐어. 그러면 야 김문수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김문수로 표가 확 늘어났습니까? 그건 알겠죠? 이재명 쪽에 많이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야. 많이 집어넣었다고. 어떻게 집어넣는가 볼까요? 보여드릴까요? 이재명 쪽에 어떻게 집어넣는지? 자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투표할 때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렇게 박스 떼기로 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재명 이게 몇십 장을 하는데 다 이재명이 나오지. 안 그래요? 자 그리고 풀로 붙어 있잖아. 안 떼지잖아. 빳빳하죠. 그래서 그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가 사전선거에서 이긴 거예요. 이긴 걸로 그래 나오는 게
착시 현상이다. 그런데 상관없다. 이번 선거는 범죄 증거를 잡기 위한 거였다. 자, 노태학 선거위원장이 국민 모두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선거하기도 전에 이따위 이야기한 게 자기들이 부정선거 준비했으니까 닥쳐 이거 까라면 까이 새끼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투표함이 길거리에서 발견돼서 길거리에서 창간인 사인도 없는 투표함 특수봉인지 요거는 미디어 F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미디어 F 게시물에 가시면 개표장에 있어야 할 투표함이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 있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그 미국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그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이 투표했다고 자랑하는 그 영상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자, 도태우 변호사가 이야기했죠. 전체 관외 사전 투표 429만 2,396표, 약 3분의 1 가량 34.7%, 148만 9,461표 분량이 대전에 위치한 중부권 광역우편물센터를 거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기번호를 통한 배송 내역을 조회하면 이거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 전체 투표의 약 3분의 1이 대전 중부권 광역우편물류센터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체계는 효율성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중부권 광역우편물류센터의 거대한 구조와 관외 사전투표 양의 방대함, 보관투표지에 대한 그 외부인 감시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표의 혼입이 심지어 전량 대체를 가능하게 하는 심각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가 박스에 미리 넣어가지고 대기해놨다가 그냥 갈아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목포에서 부산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보내도 이게 대전을 거쳐가지고 배분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체국에서 그냥 몇백만 표 집어넣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감시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중도야. 중도라고 이야기하고 모른 척 하는데 이거는 비겁하고 무능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좀비입니다. 기회주의자를 중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서약서의 부적절한 문구도마, 이게 2023년 2월 기사인데요. 자, 공정경쟁 및 선거 결과 승복 서약서, 만약 단 하나라도 어길 경우에는 당에서 결정하는 그 어떤 처분도 수용할 것이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기준. 이게 뭐냐면요,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공범이라는 거예요. 이 서약서 때문에 내 부정선거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의원들이 그런 말을 못하고 그런 말을 했던 민경호 의원 쫓겨나고 그런 거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도 야 끝까지 가보자 그런 말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게, 아니 끝났어요. 그냥 항복하세요. 계속 당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안 그러면 선거비용 그 500몇십억 안 돌려드립니다. 보전 안 해줍니다. 압력이 들어오니까 포기 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난번 대선 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새벽 3시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3시 반 넘어가니까 당선이 0.7% 차이로 뒤바뀐 거고,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새벽 3시까지 갔으면 어찌 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얘들이 표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투표 용지가 그게 남은 것도 발견되고, 그게 소각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파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이번 김문수 캠프에서도 야 이거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아유 선관위하고 잘 해보시라고 그래 답변이 왔대요. 그냥 김문수 캠프에 파견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직자들도 선관위 부정선거하고 한패거리고, 김문수 캠프의 장동혁, 박태줄, 김재원 등 정치인들의 경우 김문수 후보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내각제 세력에서 파견한 인물로 평가가 된다고 현장 요원들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보시면 이거 구주화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미리 인쇄를 해놓은 투표용지, 현장에서 직접 프린트하면요 구주화가 사퇴했다고 찍혀서 나와야 정상인데 다 미리 해놓으니까 그런 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에는 사퇴했다고 찍혀있죠. 근데 프린트 이게 안 맞아. 여기 이렇게 여백이 안 맞아.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구주화가
사퇴하기 전에 이미 그 몇백만 장을 이재명이 표에 해가 찍어놨다는 거야. 자, 요 구주화 사퇴 없죠. 자,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프린트한 용지가 맞죠, 이거는. 근데 구주화하고 황교안 사태가 안 찍혀, 구주화 사태가 안 찍혀 있다는 것은 오래전에 미리 인쇄놓은 그 투표용지다. 그리고 선관위가, 투표 인쇄가 들어가는 5월 25일 이전에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구주화 사퇴 표시가 없다는 것은 투표용지가 5월 25일 이후에 인쇄된 것이 아니라 한참 오래전에 인쇄되었다는 의미다. 이제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장이 겹쳐진 건, 이거는 투표용지가 한 장씩 겹쳐져야 되는데, 여러 장이, 하나, 둘, 셋, 세 장이 겹쳐진 다음에 접힌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거고, 여기에 보시면, 인천 서구 선관인데요.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실인데 도둑이 들었대. 근데 여기 보시면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없죠. 원래는 처음에는 5월 30일 오후 7시 43분에는 특수 봉인지가 이렇게 붙어있어. 울퉁불퉁 튀어났어. 여기도 쭈글쭈글하고 이게 있죠. 근데 여기에 팽팽해. 누가 뗐다가 다시 붙였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쭈글쭈글한 이 형상이 틀리죠. 이게 감시단이 봉인지 비교해서 틀리면은, 야, 뜯겨진 거네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선관위 직원이 비교하려고 하니까 선관위 직원이 와가지고, 아이, 나가세요. 경찰 부른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5월 30일자하고 6월 2일자는 요 쭈글쭈글해진 요게 틀리다. 봉인지 누군가가 이게 뗐다가 새로 붙인 거다. 자, 이거 지금 봉인지 투표하면서 5월 30일 날 밤 9시 21분경 막 지금 허겁지겁 집어넣고 있어요. 직원들이 막 집어넣고 있죠. 뭔가를 열심히 닦어. 그러니까 스티커 뗐다가 붙이고 하면은 자국이 남아야 되는데 자국이 안 남는 거를 자꾸 테이프로 쓰는 거는 그 선관위가 일부러 떼고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저녁에 5월 30일 밤에 지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CCTV 입출구에 CCTV 전부 다 가렸죠. 종이컵으로 가리고. 그리고 투표용지 투표함을 보시면 여기 이제 김문수 후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손잡이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손잡이까지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잡이 딱 똑 하고 손잡이 제끼면은 이 뚜껑 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비잔류형 봉인지 사용. 그러니까 그 뗐다 붙이면 자국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투표자 수 개수가 틀렸고 투표자 수 조작 의혹 2시간에 40명 차이 났고 뭐 도장 날인 방해했고 선관위 발표 숫자 24.4% 부풀려지고 봉인지 촬영 방해했고 대구 수성구 투표소는 관내 9% 부풀려지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내가 투표했어요. 내가 이번에 선거했다. 이런 것들 영상이 엄청나게 올립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한 명을 귀화한 중국인 한 명을 체포했더라고. 그 좌파들 사이트에서는 사전투표 1일차, 2일차, 본투표 3번 투표할 수 있다고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자, 밖에 나오면 안 되는 투표 용지를 버젓이 들고 길 밖에 나와서 사진 찍었죠. 그리고 대놓고 A4 용지로 CCTV를 가렸죠. 이건 5월 29일 사전투표 첫날 CCTV 가렸고, 자, 화장실도 안 가고 개수했는데, 그런데 수십 표 차이가 나더라. 11시 이후부터 점점 늘어나더니, 그러니까 이미 선관위에서 세팅 값이 해놨을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세팅 값을 미리 넣어놨어. 그런데 뭐 미국에서 선거 감시단이 들어오고 국민들 여론이 엄청 일어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계몽령 일어나고 해가지고 전 국민이 야 씨 똑바로 해라 하니까 선관위가 마지못해가지고 이번에는 매 1시간마다 관내 이거 투표자 수를 발표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체크해보라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세팅값하고 실제로 체크하고 안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봉인지 떼기 어렵게 봉인지랑 투표함에 걸쳐 간인했는데 재물손괴죄로 법적 조치하겠대요. 선관위 직원들이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관위 직원들이 협박했다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협박을 하다가 어디서는 야, 내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왔는데 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니까 갑자기 공손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너가 뭐 보면 어쩔 건데, 아예 대놓고 그냥 막 집어넣고 대놓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지웠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통을 들고 왔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보고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너 보면 어쩔 건데 그거지. 조롱하는 거지. 자, 투표함 보호 실이 뚜껑이만 붙어 있는 거 이거 대놓고 투표함 바꾸치기 하겠다는 거다. 저런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에 투표자 지문 조사해야 지문이 없거나 전 투표용지에 한두 명 지문이 나온다면 100% 투표용지 바꾸치기 수법이다. 그렇습니다. 투표 관리원은 말만 하면 투표 방해죄로 경찰 부르겠다고 참관인 시간에 5번 이상 들었다. 부방대 참관인 말고는 모두 참으로 놀멍쉬멍하며 참관이 납니다. 부방대 아니면 체증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7시간 소변 참고 근무했습니다. 자, 부방대 눈물 사연, 저도 이틀 부방대원으로 참관했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무원들이 협박과 날선 눈빛 좀 쫄았습니다. 투표용지 안 접어도 상관없다는 말에 전혀 비밀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방해하려는지 사람 많을 때 사무원들이 돌아가면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투표자들을 모았다가 하는지 우르르 몰렸다가 싹 빠집니다. 계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자, 복장일 동일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 번 투표를 하다가 지금 걸렸고요. 그리고 이거 신분증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리고 부안의 사전 관내에서는 이 쌍쌍바, 이 종이가 잘린 게 나왔대요. 종이가 잘린 게. 쌍쌍바 투표용지. MBC는 개표식 2시간 만에, 이재명 당선 확실 97.6%, 부채도사야? 자, 반장 선거를 하는데요. 짱깨들이 막 와서 해. 그래서 야, 선생님, 옆반 애가 우리 반에 몰래 와서 투표해 하니까, 닥쳐, 이 극우 새끼들아.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선거입니다. 야, 문제가 있어. 이러면은, 야, 저거, 음모론자들이야. 극우 새끼들 음모론자들이야. 이렇게 몰아가고 있죠. 자, 이번에도 서울경찰 투표서 신고 54건 접수, 용지에 뭐 미리 도장이 찍혀있고 뭐 이런 것들 발견됐다. 자, 이영돈 PD입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출구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립니다. 오늘 출구조사를 발표하면서 자막에는 오늘 투표하고 나온 사람 8만 명을 대상으로 5명당 1명씩 조사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후 KBS는 말로 사전 투표한 사람들을 전화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전화조사를 하고 선관위가 준 인구 통계 정보를 가지고 보정한 값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속인 겁니다. 지난 대선을 보면 당일 출구조사는 윤 후보가 8%, 즉 270만 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는 발표한 출구조사와 비슷했고, 그건 실제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당일 출구조사 결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조작한 값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남 수정구 선관위 오전 상황, 경비업체에서 CCTV를 가리고요. 투표함 보관소에서 대량의 파쇄지를 인출하는 거예요. 파쇄지. 투표용지 파쇄한 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제주도에서는 사전투표자가 본투표 시도 또 하다가 선관위에 걸렸어요. 그리고 사전투표 이미 했지만 본투표 또 갈겠다. 이런 운동이 돌았습니다. 좌파 사이트에서. 권리당원이 되었어요. 이건 뭐 민주당 아닌가요? 민주당이지. 본투표 때 다시 해보려고 제대로 걸러지는지 확인해보고 싶네요. 자, 요새 한국말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국 식민지 돼서는 안 됩니다. 중국어 유세 정조준이나 김문수. 아니, 이재명이 선거차가 돌아다니는데 중국말로 막 중국말로 이렇게 유세 방송을 트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자, 보수 결집 여부가 투표율 좌우 75% 이상 넘어가면 김문수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유리할 리가 있나? 이번에 뭐 엄청나게 집어넣는데. 자, 봉투간 이재명 찍은 기표 투표용지 선관위가요 2023년에는 실무자 단순 실수라고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158조 3항 사전투표가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 교부한다. 법이 이래 돼 있어요. 그 사전투표관 개인 도장을 찍게끔 법이 이래 돼 있다고. 그런데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법이 이래 정해진 이유는요, 외부에서 불법으로 인쇄된 투표용지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 및 추적하기
위한 부정선거 예방 조치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지금 이를 거부하고 거부한다는 건요, 부정선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정선거의 몸통이라는 증거입니다. 선관위가. 자,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지, 법은 직접 날인돼 있는데 규칙은 인쇄로 돼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날이는요, 방식이 복잡해서요,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이 거짓말이죠. 야, 월급 받고 하는데, 그게 도장 찍는데 1초도 안 걸리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신분증 확인하고 도장 찍는 게 어렵습니까? 월급은 왜 받아요, 그러면, 선거법 안 지키는 선관위 폐지하고 삼성의 용역 주는 게 낫지, 선관위는 바보, 병신 쪼다 새끼들만 있네요. 도장을 못 찍어, 그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선거법 158조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폐지하고 프린트로 해야 된다 하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몸통이고 선관위가 부정선거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아까 뭐 봤어요? 다시 보여드릴게. 자, 그 사전투표관이, 감독관이 자기 개인 도장을 찍으면요, 저렇게, 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못 집어넣는다고, 또 이렇게 사전투표 감독관이 그 도장이 있으면요, 이 도장 있는 부분이 계속 바뀌잖아. 그럼 이렇게 뭐 외부에서 만들어서 못 집어넣어. 그리고 이렇게 뗐다 붙이고 이 풀로 붙어가지고 안 떼지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다고.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노태학 대법관은요,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인데, 대법관이 선거법 158조를 안 지키겠다고 버티는 게 뭐예요? 얘들이 다 한 패거리고 공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랬잖아. 야, 내가 이번에 선거법 그냥 무죄된다고 내가 그걸 들었는데, 누가 알려줬는데, 대법원에 있는 사람이 알려줬는데, 갑자기 유죄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다고. 그 이야기를 김어준이 방송에 나와서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거 노태학이하고 다 한 패거리라는 이야기야.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이하고 한 패거리라는 이야기라고. 자,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기표용지 들어있다고 신고하니까 선관위가 자작극이라고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야, 이거 신고한 사람 고발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성분이 얼굴까지 까면서, 야, 바코드만 확인해도 이게 가능한데 바코드 확인은 왜 안 했어? 그러니까 바코드가 가짜지. 그냥 밖에서 만들어가 집어넣었으니까 가짜지.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지. 자, 대리투표 한 2표 특정할 수 없다. 이번에 그 남편 걸로 해가지고 신분증으로 한 번 하고 자기도 한 번 하고 2번 했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요. 특정할 수가 없어. 무효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몇백만 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투표 어떻게 집어넣었는데 그 무효 처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 된 거예요. 자, 행안면 사전투표 인구보다 많았다. 주민등록 인구수가 2033명인데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2461명이에요. 인구보다 428명이 더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전투표 감독관이 개인 도장을 찍었으면 이거 잡아낼 수 있잖아요. 왜 못 잡아냅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민주당하고 한국의 언론사들하고 언론 3사 KBS, MBC, SBS 거기가 다 민노총 민원연 노조가 잡고 있잖아요. 노조 뒤에는 민노총, 그 뒤에는 북한, 중국, 국민의힘에서도 그냥 넘어가라고.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 맺었고, 더불어민주당도 중국 공산당 당규하고 업무 교류 협약 맺었고, 방송 3사는 민노총, 민원연, 민주화 언론 노조가 노조가 있고, 민원연, 민노총 뒤에는 북한, 중국 있고, 민주당 있고, 공직선거법 158조 3항, 사전투표관 칸에 개인 도장 찍는 것만 해도 이 부정선거 이게 막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힘들다. 자, 여러분,
저희 자발적 구독료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이런 거 잡아내니까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를 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 16만원이고요. 신한은행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16만원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김문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작년 12월 7일날 출판기념회를 오셔가지고 이 저자 안재철 대표를 또 이렇게 축사도 해주시고 했고, 이분이 이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6.25 사진전을 하는데, 이 사진전 때문에 민노총이 여기서 집회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안재철 대표가 20년 동안 20억 넘게 돈을 들어가지고 미국의 그 해병대 6해공 해병대 박물관 돌고 하면서 사진을 돈을 주고 사들였어. 그거를 갖다가 흑백 사진을 다 칼라화 한 사진이 이게 사진첩입니다. 460페이지. 요거는 여러분 사가지고요, 꼭 좀 보관을 하십시오. 가족들, 형제 자매들, 손자들, 아들들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밥은 뭐하러 먹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데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시면요, 창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하여튼 자발적 구독료를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하고 선관위, 그 언론들, 민주당의 그 부정선거 국제 범죄를 잡기 위해서 진행된 거다. 이재명이가 당선되고 증거를 잡아야지, 범죄가 성립이 돼야지 증거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그냥 그만둬 버렸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